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법으로 저희가 알아보는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신 분이 있죠. 바로 이 대장동 50억 특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돼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박 전 특검은 면목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12시 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배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1차에 어떤 청구가 된 것이 아니고 2차로 청구했는 부분이다 보니까 쟁점에 대한 내용 자체가 최초 지금 35일 전에 있었던 때에 재판부에서 지적했던 부분, 한마디로 이제 그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또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에 대한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번 검찰이 핵심적으로 보강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명확합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 지금 한 5시간 반 정도 서로 치고받는 공방전이 있다 보니까 그 공방사 가운데서 윤전한 부장, 영장전담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어떤 심증을 이미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저 빠르다고 하면은 12시 전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뉴스에서 얼핏 봤는데 이분이 핸드폰도 막 이렇게 부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PPT 무려 230쪽이 넘는 PPT를 준비했다라고 해요. 검찰도 정말 일을 간 거죠. 영장 발부를 어떻게든 좀 나오도록 할 텐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에 할애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장 재청구되지 않은 사실상 이제 모의를 했다라고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라고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한 끝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그야말로 망치로 부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한 아마 물증이나 진술 같은 걸 검찰이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재판부에게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예전에도 한번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의 설시가 검찰로서는 조금 치욕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됐는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러면은 검찰로서도 그러면 공소유지는 되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텐데 이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부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더 칼을 벼른 것 같은데 좀 이게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게 금융회사의 임직원. 뭐라고요? 특정경제. 예, 맞습니다. 경제범죄. 예, 거기에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민간인,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수뇌는 공무원이죠. 그렇죠. 근데 수재는 민간이죠. 수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이어야 됩니다. 사적 뇌물인 거죠. 예, 사적 뇌물 금융기관 같은 직원이 뒷돈 받으면 그게 안 됩니다. 뇌물이라는 거죠. 그게 법리적으로 다툼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골자는 우리 금융지주회사의 이 어떤 사회이사 직책에도 있었고 이사장 직책에도 있었는데 우리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다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좀 논점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박영수 전 특검의 어떤 법리적인 측면으로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 그 부분에 검찰이 일격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저도 그 영장 기각됐을 때 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브를 강하게 넣었는데 리턴을 제대로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금융 지주는 이게 금융회사로 보기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라고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 금융지주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은행이 우리 금융지주를 M&A해서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흡수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그 돈에 대한 주고받고 했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은행 지주를 껴안다 보니까 껴안은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설령 그게 우리 은행 지주란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이란 금융회사 내에 있는 어떤 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내의 어떤 사회이사 또 이사회 의장 및 또 감사위원까지 뭐 많이도 했어요 이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시긴 했을 것 금융회사가 같아요. 된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를 하고 약속했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은 완전히 100% 어떤 법적인 측면으로 뒷받침했다. 이렇게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느냐 수수에 관한 약속을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2015년 4월 달에 이 김만배 측에 이 박영수 특검이 한 5억 원을 송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5개월 뒤에 특검이 김만배한테 송금을 했다고요? 그렇죠. 특검이 5억 원을 보냈는데 그것도 본인 돈도 아니에요. 다른 데 빌려 가지고 돈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자금 차용 약정서라는 것. 약정서가 뭡니까? 서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물증으로서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3년 뒤에 내가 5억 원 주는데 그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년 뒤에 정산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산이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이제 그 50억 특검이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작성했고 결국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50억을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쟁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약속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가지고는 이게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간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자료가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네네. 이렇게 지칭을 하는 이유가 김만배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박영수 특검한테 5억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식 담보를 하는데 담보로 이렇게 일으키는 돈이 한 5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로 마치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50억을 주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50억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받았구나라고 하고 종전에서 더해진 건 딸이 11억 원을 그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모해가지고 이 돈도 받은 거다라는 혐의가 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박영수 특검 그 딸 뭐 공모 그건 뭐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죄명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부정석당 금지법 위반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박영수 특검 말 그대로 그 특검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검이다 보니까 변호사이자 특검인데 특검은 결국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이고 그것은 법률상 김영란법상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든 가족이든 어떤 직무와 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뭐 우리가 식사는 3만 원 또 그렇죠. 선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1회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딸을 이 화천대유에 보내놓고 거기에서 그 무슨 임원도 아니고 직원이 있는 이제 몇 살 뭐 이제 2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11억이나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뭐 우리은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신입 대졸 신입 직원한테 화천대유가 꿈의 직장이었군요. 직원한테 무슨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뭐 1억 원 빌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인지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1억이란 걸 빌려줬단 말이에요. 말은 빌려줬지만 사실상 이 50억 클럽, 50억 약정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돈이 간 건 명확해요.
달리 어떻게 그 팩트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 적용되는 것은 거의 뭐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위반했다고 구속영장 치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바로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결국 죄명 자체에서 뇌물을 쓰진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사실상 뇌물적 성격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는 취지로 플러스 알파한로 해서 이 김영란법 위반을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맥락을 짚고 싶습니다. 아유, 저도 진작 알았으면 어떻게 화천대유 취직을 하든지 거기 퇴직금도 아주 많다는 소문이 많아요. 50억을 준다는 예. 소문이. 미안하다 딸아. 아, 이거 진짜 이거. 근데 네. 지금 사실 이 박영수 전 특검 말고도 권순일 전 대법관, 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 되고 있어요? 다 줄줄이 아마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 속도 그리고 어느 정도나 이 50억 클럽으로 지칭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장될지가 가늠이 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변호사 개업 반려했다가 등록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 1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큰 소가의 소송을 맡았어요. 70억짜리 민사소송이고 이 대표적 BBQ, 치킨 거, 예, 치킨 회사. BBQ와 네. BHC 간의 다툼인데 이제 BBQ 대단해요. 측을 대리하게 됐다라고 거기 선임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죠.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로스쿨 교수로 이름을 올리면서 화천대유로부터 월 고문료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누구에게는 연봉에 가늠은 그렇죠.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걸 받았고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 교수로서 뭐 자문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었다고 좀 회피성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금전이 그럼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뭐 김순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변호사를 뭐 선임하는데 본인이 소속된 뭐 로펌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해줬다. 대단히 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들이 드러난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비교적 뚜렷하게 50억 원이 간 건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었는데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검찰 수사를 대단히 좀 어렵게 만든 하나의 요소였는데 지금도 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 사람 상식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무죄 판결 나오고 이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죠. 검찰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특검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번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번 타겟은 제가 봤을 때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다음엔 권순일. 네네 타겟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왜냐하면 김만배라는 이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예. 그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공선법 위반이 2심에서는 사실 경기지사 자격 상실할 당선 무효형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주심도 아니면서 주심처럼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이게 8차례 정도 대법관실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월 1,500만 원씩 해서 1억 5천 정도를 받았고 나아가 50억도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타겟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될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저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게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그런 판결,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